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이 개해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역학을 공부하면서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음양학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음양학입니다. 우선 이 사주 하나를 보게 되면 임자개해 병자 갑입니다. 우리가 음양학으로 봤을 때 목화는 양이고 금수가 음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음기가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음기가. 수가 이만합니다. 해자수에. 목화는 이만합니다. 목화는 이만해요. 목화. 그 수가 많은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목화도 굉장히 많다고 봐야 돼요. 많다고 봐야 돼요. 더군다나 이 병화라고 하는 거는 태양화입니다. 태양화. 태양화는 뭐냐? 양기로는 제일 강한 겁니다. 양기로는. 이 사주를 여명사주로 해가지고 이 사주를 풀 때 수가 많으면 화한테는 수국화, 관살혼잡이에요. 이것도 임자물이죠. 이것도 개해물이죠. 이거 자지요. 병화, 수국화, 관 아닙니까? 관. 이 관살혼잡이에요. 우리가 관살혼잡인 경우에는 여자 사주의 관살혼잡은 뭐냐? 남자가 많다 이거예요. 남자가 많다고 하는 건 뭐냐? 태가불급이에요. 남자 기운이 약한 겁니다. 남자 기운이 약한 거는 남자 운이 없거나 남자 관계가 잘 안 풀리거나 남자로 인해서 어떤 화를 많이 당하는 겁니다. 화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역학을 배울 때는 뭘 중요시해야 되느냐? 획일적 사고방식,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고정관념. 무조건 관살혼잡은 그렇다 하는 개념 그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뭐가 되느냐? 병화에는 뭐냐? 태양화예요. 태양화는 이 물이 아무리 많아도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왜냐? 태양은 안 꺼져요. 그러니까 이 사주의 여자라고 했을 경우 여자는 뭐냐? 남자를 갖다가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성. 태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높은 데나 낮은 데나 땅이나 산이나 바다나 모든 걸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갖다가 전부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에 문제가 맹점이 있는 겁니다. 물을 비춰준다는 건 뭐냐? 물이 남자 아니에요. 남자. 수국하니까. 남자를 비춰준다는 그런 태양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자들이 고독한 여자들은 왜 고독하냐? 상관이 있는 여자들은 관을 극하는 상관이 있는 여자들은 남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요. 인물이 잘생겼느냐, 돈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바라는 조건 기준이 높아요. 그리고 남자의 어떤 단점과 결점이 나타나면 바로 혐오감을 가져요. 말을 좀 실수를 한다든지, 말이 좀 거칠다든지, 입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어떤 혐오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밀어 제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자 좋고 물 좋은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관계가 자기 기준이 돼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남자 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주인 경우에는 그런 상관이 있어서 남자를 보는 기준이 아니라 남자에 대해서 무조건 배려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남자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대중적 성격이라고 봐야 돼요. 남자에 대해서 편협한 성격이 아니고 까다로운 성질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이게 여는 남자 아닙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가 됐든
그래서 뭐 성질이 나쁘든 다만 우리가 이 남자 관계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개방적이다 이거예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뭡니까? 외음내한이거든. 남자가 가깝게 하고 포옹을 하려고 밀어 제끼려고 하는 마음과 다른 그런 어떤 행동을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 병화에 태어난 관살혼잡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대중적이에요. 그 모든 남자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즐기면서. 그게 태양화로서의 관살혼잡입니다. 이게 만약 정화라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요런 거가 굉장히 비법이 되는 겁니다. 정화일 경우에 관살혼잡과 평화에 있을 때의 관살혼잡이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정화일 경우에 관살혼잡은 뭡니까? 정화는 좀 도학기가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에 약해요. 감상적이에요. 그래서 남녀 관계가 뭔가 좀 더 감성적이고 뭔가 이렇게 음란한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병화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서로 즐기고 서로 베풀고 서로 개방적인 그런 성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인 경우에는 태양이 물을 비춰주듯이 그런 그 남자를 상대하는 남성관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병화가 목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용신이 있게 되면 여기는 수가 왕하기 때문에 해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목화가 용신입니다. 관살 혼잡의 목화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밑에 자는 뭐니까 배우자에게 도화살을 깔고 있어요. 도화살. 그래서 이 도화살이 있고 또 상충살이 있습니다. 남자 관계가 여러 가지로 대중적으로 개방적으로 남자 관계가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그런 생활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부부 생활에 어떤 충돌적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충돌적 요소가 좌우충이에요. 어느 정도 절제된 남자 관계를 가지고 했어야 가정생활이 서로 화합이 되는데 절제가 되지 아니한 대중적 어떤 그런 그 개방적 남자 관계로 인해서 뭔가 부부 관계에 갈등이 생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좌우충에. 그 이럴 경우에는 어떠냐? 여자인 경우에요. 여기에 목이라고 하는 암장이 들어 있습니다. 목은 뭡니까? 인수 아닙니까? 인수인데 관성과 인수가 합해서 수국화가 돼 있어요. 관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다루는 테크닉이 교양이 인수가 목이니까 교양 아닙니까? 남자를 다루는 테크닉, 대화를 잘한다든지 유머 감각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스킨십을 할 때 어떤 그 남자의 입장을 잘 배려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교양과 테크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역마살 아닙니까? 역마살. 특히 여행을 하게 되거나 어떤 이동을 하는 관계에서 또 남자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행을 가서는 반드시 로맨스가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맨스가. 그래서 이런 병잔 아래 이렇게 관살 혼잡인 사람은 직장 생활도 뭐냐 얼마나 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남자로 인해서 희롱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자를 지배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병화로서요. 그리고 용신이 분명하잖아요. 목화. 다만 흠이 있다면 용신의 뿌리가 되는 요 오화가 충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목생화 되는 거가 방지가 되는 겁니다. 수생목이. 용신은 뭡니까? 해월이니까 용신은 다름 아닌 목화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신이 분명하잖아요. 운세의 흐름을 보면 뭡니까? 금수로 갑니다. 금수로. 관살 혼잡인데다가 화극금 재생관이 돼가지고 계속 들어옵니다. 그 재생관은 뭐냐? 남자로 인해서 관계를 가지면서
남자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경제적 안정으로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운세는 뭡니까? 좋지가 않아요. 힘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은데 그 힘든 시기를 후원자가 있는 남자의 도움을 가지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팔면서, 미는 아름다운 몸을 팔면서, 정신을 팔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대운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남방운이 들어오잖아요. 남방운. 그 해미 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운세가 좋아지는 이런 주기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자 사주의 관살 혼잡인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남자가 큰 출세를 하는 검사와 같은 관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크게 유망한 정치가라든지 이런 아내를, 이런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병화의 특징인 겁니다. 병화의.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감명하고 추명할 때는 천간의 성질을 잘 알고 천간에 있는 그 나타난 그 오행의 양과 음과의 상태를 잘 알고, 그리고 이 일간과의 관계에서 이 일간이 무슨 오행이냐, 양이냐, 음양이냐, 이걸 잘 살펴서 이 사주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관살혼잡하면은 보통 우리가 화력의 직업, 매매춘업소에 근무하는 여자,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기는 자의 도화가 있습니다. 도화. 그 관성도화거든요. 그 관살혼잡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나타나느냐, 남자를 상대로 해서 먹고 사는, 자기의 성을 팔아서 먹고 사는 병화라고 하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는 똑같은 기운도 여러 가지 작용을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는 뭐냐면 문답이 다소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 사주가 남자가 크게 출세하고 남자 운이 좋은 사주냐, 남자 운이 안 좋은 사주냐, 이거를 어느 정도 안 다음에 해석을 해주는 것이 원래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주를 감명하면서 피감명자는 한테 뭘 물어보러 온 사람이 오히려 물음을 당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할 때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사주 해설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항상 아셔야 돼요. 관살 혼잡으로서의 남녀 관계가 잘 안 풀리고 남자 운이 없는 사주냐, 오히려 남자 운이 좋고 남자를 명예운이 좋은 그런 요소 두 가지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병화 날에 태어난 관살 혼잡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3분의 2가 수분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건강의 기초가 돼요. 그 해수가 많거든요, 이 사주가. 다만 이 사주에 부족한 게 뭐냐? 토가 부족합니다. 토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에게는 물이 많은 것을 제어를 해주고, 또 화라고 하는 것이 토는 식신이 되기 때문에 토가 들어오면은 뭡니까? 식신생재도 될 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주는. 그리고 하나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참고할 건 뭐냐? 이 사주에 공망이 없어요. 그리고 원진살이 없어요. 그리고 사명살이 없습니다. 요것도 아셔야 돼요. 사주에 사명살이 있으면은 인간관계나 모든 건강관계나 사고나 재노나 뜻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관제 구설 같은 게 생길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관계로 인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여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변호사가 사는 동네는 살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어렵고 힘든 인간관계 갈등이 있으면 변호사한테 물으면 무조건 변호사는 뭐냐? 고소하라 그러는 겁니다. 고소를 하는 자체는 벌써 뭐냐? 법적으로 뭐냐? 나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자, 계해, 병자, 가보에 대한 관살, 혼잡, 여명의 사주를 오늘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